시장의 수급과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텔레그램에 올라온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투자텔미 시간입니다. 준비된 키워드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0일의 기록입니다. 2월 20일치 기간 동안의 수출 데이터 정리된 내용으로 같이 볼 거고요. 반도체 안에서 HBM과 낸드의 업황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로 체급 변화가 예상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지난 주말에 2월 20일치 동안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는 D램과 낸드 수출이 좋아서 실적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 판매 가격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년 대비 3월과 4월에는 둔화되고 5월과 6월에는 다시 강화된 후에 7월에 재차 둔화되는 흐름이 특징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기는 수출 좋습니다. 판매 가격이 아직 튀지는 않았지만 무라타의 가격 인상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전기의 판매 가격도 역시나 올라서 데이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MLCC는 AI 수요 폭증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가 가고 있는 가파른 상승 궤적을 MLCC가 후행을 하고 있죠. 최근에 삼성전기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리노공업의 플러그 수출 좋았고요. ISC와 TSE 그리고 리노공업 관련 수출 괜찮았습니다. PCB 기판은 수출 데이터는 좋은데 아직 판매 가격 전가가 안 됐고요. 두산 CCL의 수출 판매 가격은 2월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됐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좋았고 반도체 증착 수출의 판매 가격이 튀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수출 도 좋았다고 합니다. 미국향 ESS 수출 데이터 괜찮고 삼양식품의 수출이 의미 있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HRSG 즉 배열 회수 보일러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됐는데 BHI가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죠. 그리고 고용량 변압기 수출 매우 좋습니다. 여기는 계속 숫자가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쪽 섹터는 증설 모멘텀으로 또 일진전기 그리고 산일전기가 강합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수출 개선이 되고 있고 이 화장품은 미백 수출이 간만에 미국향이 특징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 외에 미국향 SSD 수출 ST팜에 올리고 덕산 하이메탈의 솔더브 수출 좋았고 PSK 관련 장비 수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건설기계 관련해서 굴삭기 수출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이고요. 스판데스 판매 가격도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해당 종목은 효성 TNC가 있습니다. 그럼 수출 데이터와 함께 언급이 된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SK 하이닉스 오늘 사상 최고가 찍었다가 현재는 코스피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기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도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삼양식품 수출 데이터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BHI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2%, 3%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반도체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HBM 관련된 내용부터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토증권에서 나온 최민숙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내용인데요. HBM은 2024년 이후로 연평균 65%라는 엄청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2027년까지 폭풍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HBM 쪽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 확대입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HBM 출하량 성장률이 전년 대비 무려 155%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구글은 물론이고 엔비디아로 향하는 양산 물량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고요. 전체 HBM 시장의 파이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어서 D램 3사 모두 절대적인 판매량은 줄지 않고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자료로 함께 보면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호재가 또 있습니다. 리포트의 세부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루빈 CPX 모델에 당초 예상됐던 GDDR7 대신에 결국 HBM이 채택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감당하려면 HBM 말고는 결국 대안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 엄청난 잠재 수요까지 더해지면 HBM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리포트에서는 후공정보다는 전공정 장비에 주목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제는 HBM의 밑바탕이 되는 D램 자체를 만들어낼 전공정 클린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쇼티지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공정 장비 기업들의 실적이 구조적으로 레벨업 할 시기고 밸류체인 내의 전공정 장비 탑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PSK를 콕 집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텔레방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낸드 쪽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그로스 리서치에서 나온 산업 보고서를 보면 HBM 다음은 낸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1분기부터 낸드 계약의 가격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최대 60%까지 폭등할 수 있다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AI 시대의 메모리 병목 현상이 이제는 속도에서 용량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비싸고 용량에 한계가 있는 HBM만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넘쳐나는 데이터를 고용량 기업용 SSD, 즉 ESSD로 넘겨서 처리하는 구조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낸드가 단순 저장 장치를 넘어 AI 추론 핵심 인프라로 완벽하게 재평가를 받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밸류체인 종목을 봐야 될까요? 여기서는 딱 두 가지의 종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오셈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ESSD 수요가 급증을 하면 당연히 불량이 없는지 검사하는 테스트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 SSD 버닝 그리고 테스트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네오셈이고요. 두 번째로는 TCK가 있습니다. 낸드 용량을 늘리려면 300단 이상으로 아주 높게 쌓아 올려야 하고 이걸 뚫어내는 고난도의 시각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깎여나가는 소모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SiC 링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혜를 또 TCK가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HBM에 이어서 낸드까지 반도체는 아직도 거대한 슈퍼 사이클 속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언급이 됐었던 세 가지의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조정받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PSK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 안에서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6%대로 좀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네오셈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현재는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이 다가 아니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변화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은 제약바이오 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코스닥 대형주 정기 변경 자료를 이제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3월 코스닥 시장의 주가지수 정기 변경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정기 변경의 핵심 키워드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의 수직 상승입니다. 주가 급등으로 몸집을 불린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대형주 리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좀 확대해서 캡처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오름 테라퓨틱, 에이프릴 바이오, 에클론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미 대형주 내에서도 상위 30%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편입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큐리옥스와 CS 테크놀로지 역시 대형주 내 상위 50%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G2G 바이오와 프로티나는 신규 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타이틀을 단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6월에 또 코스닥 150 지수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코스닥 150 내에서 비중이 큰 바이오 섹터의 특성상 지수 편입은 곧 거대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의미한다라고도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텔레방의 코멘트 보시면요.
6월 지수 편입이라는 명확한 이벤트가 개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고 실제 지수 편입 시 기관과 외국인의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하단을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수비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체급을 높인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서 수급의 물기를 바꿀 수 있을지 이번 봄과 함께 정말 바이오의 봄이 또 다시 올지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이제 대형주로의 체급 변화가 예상이 되는 바이오 종목들 오늘 주가 분위기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름 테라퓨틱이 오늘 상당히 강하죠. 두 자릿수의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8% 넘게 오르고 있고 앱클론도 오늘 7%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10%에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프로티나가 11% 넘게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비엔골드 이태호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와 뉴스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또 반도체에 이어서 MLCC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좀 반도체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반도체 못지않게 MLCC 업황도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가 많이 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AI 서버에 대한 증설 자체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첨단 고도화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MLCC 또한 이제 적층수가 기존 IT 제품 대비했을 때 2배에서 3배 정도 좀 늘어나고 있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CC 자체도 AI 서버용으로 인해서 주문이 공급의 2배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가 최근에 또 알려진 바가 있고요. 전 세계 MLCC 1등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무라타에서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한 검토를 공식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유통면에서는 가격 자체가 한 10% 이상 좀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가격 인상이 좀 더 공식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업종과 좀 동일하게 MLCC 업종에도 지속적으로 좀 마진 개선이라고 하는 훈풍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MLCC 업체들이 좀 보수적인 증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와 동일하게 기존 IT용 라인을 AI용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전체 생산 능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병목 현상 자체가 좀 오래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2017년도를 좀 보게 되면은 아이폰 X 사이클 당시에 삼성전기가 그 영업이익률이 한 30%를 넘었는데 당시보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는 훨씬 좀 지속적인 수요 기반으로 이 마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 자체는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MLCC 관련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LCC 관련주들이 이미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MLCC 관련 기업들이 이미 좀 급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역시나 실적 베이스는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MLCC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소재면도 같이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좀 준비를 했고요. 현재 가격은 5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명은 코스모 신소재를 오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해까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실적이 사실상 좀 바닥권에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지난해 실적을 저점 통과하면서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지난해부터 1,200억 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국내 생산 거점 투자를 추진을 했고 올해 이제 양극재 판매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캐파 증설에 따른 실적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올해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따른 어떤 주가도 선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관련해서도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이외에도 이 기능성 필름이라고 하는 이형 필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MLCC용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서버라든지 전장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해서 MLCC 사용량 자체는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형 필름 출하량 자체도 늘어나면서 이 코스모 신소재의 어떤 믹스 개선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상대적으로 덜 오른 MLCC 관련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65,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6,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해 주셨던 두산이 오늘 2차 목표 주가도 달성했습니다. 리뷰와 함께 이태호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두산의 추세적인 움직임이 워낙 실적 기반으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가 116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이 4시 40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2월 마지막 주차인 만큼 3월 시장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3월 시장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업종과 종목들 공개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4시 40분에 온라인 방송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매니저 이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